네, 여일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 기자, 재계 출입하잖아요. 네. 재계 총수들, 뭐 되게 대체적으로 분위기 이런 거 어때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국제 정세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들어섰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해야 될 부분도 많아졌고, 또 올해 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는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이 같이 겹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재계 인사들이 조금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실적이 좋고 이러면 다들 얼굴 표정에서 이제 드러나기는 하는데,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신년에 뭔가 네. 뭐 협력사들이나 파트너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요한 전시회가 있잖아요. 예. 예, CES가 있습니다. 이거 뭐 예전에 뭐 많은 분들께서 세스라고 불러가지고 예, 뭐 이런 근데 CES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CES는 굉장히 이제 10년 넘게 가봤고요. 이제 CES 하면 가서 이제 총수들이 많이 오는 예. 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신년 메시지 내놓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네. CS 2025 당장 다음 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하는데 네. 국내 대기업 총수도 꽤 많이 갔었거든요. 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년과는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가는 사람들이 정해 좀 뭐 알려졌거나 좀 확인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된 사람으로는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뭐 SK 나이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자체 SK그룹 행사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또 지금 대한상인 회장이시니까 이런 상징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또 다른 분들 계십니까? 그 외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님 정도가 요즘 외부 활동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도 AI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참석을 해서 CES에는 참석을 해서 이제 네. 그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불참이 예상되는 총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불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예.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할지 예상이 좀 될까요? 일단 큰 주목 포인트로는 이번 CES 2025에 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네. 기조연설자로 나서면서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 CEO의 만남이 성사가 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최대 고객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CES 2025를 계기로 양사 간의 AI 반도체 동맹이 더욱 튼튼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특정 인물하고 만났던 것만으로도 뭐 특히 삼성전자가 좀 희망 고문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만났다고 다 공급 계약 되고 뭐 이러면은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그 불참이 예상되는 총수들 나머지 다인가요? 아직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07년 상무 시절에 첫 CES에 네. 참석을 했었고 2013년까지 7년 연속 이제 CES를 참관을 해왔는데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국내 정세 불안과 그리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아마 라스베이거스 현지를 찾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신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해서 이제 현지 프레스 컨퍼런스의 대표 연사로 나서서 삼성전자의 홈 AI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불참하는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참석 여부도 역시 불확실하고요. 구광모 LG전자 회장은 지금까지 CES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나요? 예. 대신에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이제 현지에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HD 현대와 두산은 이번 CES 2025 자체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선 부회장이나 박정원 회장 역시 라스베이거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가는 경우가 있고 제 기억은 아마 과거에 정치인들 꽤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지에 이제
정재계 네. 인사들하고 같이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정의선 회장은 좀 의외네요. 이분 굉장히 CS에 최근에 좀 많이 자주 등장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만 현대자동차 왜 정의선 회장 왜 참석 안 하는지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CES 자체가 네. 이제 IT 가전 전시회다 보니까 조금 다른 자동차 전시회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시회 어떤 거 있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요? 뭐 CS 때문만은 아닌데 이제 CS 전시회라는 게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뭐 정체성이 좀 딱 없는 것 같습니다. 퓨처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전에 CS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전시회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긴 했고요. 네. 반면에 근데 올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고요. 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인데요. 중국 기업들? 네, CES 이제 초청장은 받았지만, 네. 정작 이제 직원들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거절당한 사례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거에 대응을 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더욱 깐깐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기업들 직원들도 비자 발급이 상당 부분 거절됐다고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거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긴 한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은 지금 전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네. AI 홈으로 네. 맞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AI가 탑재된 가전 신제품들을 대거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개인화된 AI 경험을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웨어러블 로봇인 네. 봇핏이 등장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LG전자 역시 이제 AI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냥 AI군요. 그리고 또 AI도 있지만 양사의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모빌리티에서도 또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빌리티 분야도 이제 비교해서 구경하실 수 있는데요. LG전자는 이제 자체 부스에 콘셉트 카량을 설치해서 AI를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인 인캐빈 센싱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전장 자회사인 하만 부스를 함께 준비해서 네.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와 하만의 전장 기술을 결합한 새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전시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SK그룹은 이번에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통합 부스를 꾸리고 네. AI 통신 서비스와 AI 반도체를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은 계열사들 다 싹 끌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보통 네. SK그룹이 뭐 이노베이션 가던 규모에 비해서 네.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면 CES 2025가 네. AI에 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네. SK그룹 자체에서도 SK텔레콤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조금 더 AI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팀을 꾸렸습니다.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된 거는 맞습니다. 참가하는 기업만요. 네. 다른 나머지 기업들 좀 마무리로 좀 소개해 주시죠. 현대차, 기아는 올해 참가하지 않는 대신에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안 가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10년 연속 CES에 참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기술과 사람의 교감을 주제로 다양한 자동차 전자장비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연말 사실은 거의 열흘도 안 남은. 예. 그때쯤 되면 아마 국내에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은 CS 관련 보도가 나올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한번 다시 한번 묶어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